여러분 혹시 프레젠스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진정한 생각과 가치 그리고 잠재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는 잘 조정된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몸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꾼다. 이 문장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프레젠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 즉 프레젠스를 통해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프레젠스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했던 자신의 태도에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면서 스스로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에 집중하고 현실에 충실한 것. 책상에 앉아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직장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신 분은요. 이 프레젠스 중에서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 원칙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최수호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제 강연은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직장 생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최수호 본부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베다에서 홍보와 마케팅 총괄을 다 하고 있는 최수호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은 인생의 선배를 처음 보긴 하지만 술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조금 더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술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한 20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원래는 LG라는 회사에 잠시 들어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 20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밑에 직원들도 생기고 여러 상사들을 겪게 되고 또 여러 밑에 직원들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저런 건 조금 아쉽네라고 보이는 부분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다 이거 뭐 이게 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기본을 잘 인지 못하고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 기회로 여러분들이 한 직장을 생활을 이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취직해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맞다, 저분이 저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이제 떠올려 주시면 저는 오늘 성공적인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인사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아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동화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아이들한테 접하게 되는 것들은 한글로는 안녕,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당연히 말을 이제 띄우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엄마 아빠를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뭔가를 줬을 때 왜 고맙습니다 얘기 안 해? 이렇게 저희는 아마 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도 교과서나 어떠한 이제 처음으로 뭔가를 이제 가르칠 때 인사라는 걸 많이 가르치는 거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걸 보면서 되게 정겹긴 했어요. 저 때 초등학교지만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그 시절에 그림 하나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영희야 안녕, 철수야 안녕 아시죠? 네.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인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좀 껄끄럽고 귀찮고 굳이 안 부딪히고 싶은데 마주치면 그냥 억지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요런 게 나한테 젖어져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요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문인데 영어도 사실은 하이 헬로부터 배우시죠. 어떤 언어를 배우셔도 사실 인사말을 제일 먼저 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의외로 쓸 일이 되게 많아요. 네. 매일매일 출근하실 거고, 출근하시면 직장 동료가 있을 것이고 또 상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굿모닝입니다, 저 출근했어요, 뭐 등등등의 인사를 이제 당연히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면 지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요. 그냥 굳이 내가 멀리 계시거나 하면 내가 굳이 왜 인사를 해야 되지? 그냥 앉아서 나는 이제 내일을 시작해야지, 아니면 커피를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시작되는 하루가 제가 봤을 땐 저희 이제 뭐 10명이라 치면 한 3명 정도는 그렇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루 업무를 시작하세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너네 인사 왜 안 해? 인사 좀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저도 결혼을 했고 뭐 다들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엄마랑 같이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엄마나 내가 연애하는 남자친구나 뭐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들들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장 동료들이거든요. 네, 하루에 거의 60% 이상을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느냐가 사실은 내가 하루가 행복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하루가 또 한 달이 될 것이고 또 1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냥 왔으니까 또 나 안 보고 계시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켜서 내가 일을 하면 윗분은 내가 왔는지 잘 모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본이 앉아 있어? 쟤는 왜 인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들더라고요. 조금 귀찮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 출근했어요 라는 어떤 도장 같은 개념으로 아침을 그래도 밝게 시작해야 저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사라는 걸 꼭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예요. 예.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되게 쉽지 않죠. 예. 근데 사실 업무를 하면서 그거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사실 사회초년생들이시기 때문에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들 실수를 하고 있고 저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드리자면, 왜 이거는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요거는 나한테 먼저 보여주고 진행을 했어야지만 내가 이거를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뭐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명을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잘못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사과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나를 낮추면 상사는 낮춰진 그 직원에 대해서 일단 좀 높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건 사실이고, 얘가 잘못을 인정했구나라는 게 되게 사실 상사 입장에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얘가 모르는 걸 인정했으니 내가 얘를 더 좋은 길로 업무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내 역할이지. 맞아, 그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일상에서도 있어요. 뭐 저희가 대중교통을 타든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얘기를 하든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는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말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감사합니다입니다. 예, 그래서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 인사 다 하시죠. 예, 직장 생활에서 감사합니다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승진시켜줬을 때? 연봉이 좀 올랐으니까 너무 땡큐죠. 저희 같은 이제 화장품 회사는 1년에 4번 공짜로 화장품을 받거든요. 땡큐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기본이겠지만 요즘에 이제 제가 직장 이제 저희 동료들이랑 일을 하면서 잘 못 듣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가시면 사실 저분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저한테 다시 왔을 때 좋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비전문가인 제가 와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그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큰 위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 세 가지 단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려예요. 그래서 배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랑을 할 때도 배려가 되게 중요하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배려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저는 이 배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듣던 단어지만 언제 이제 몸소 많이 느꼈냐면요.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하구나. 배려라는 게 정말 뭘지? 과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배려라는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직장 생활과 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 배려라는 게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배려였더라고요. 남이 나를 배려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젠지를 제가 좀 떠올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힘들까봐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들까봐 그거를 알아서 먼저 이거는 사실 좀 웃긴 얘기지만 이제 저는 설거지를 좀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설거지 저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직장에서도 뭐 뭔가 박스를 나르는 일 이걸 되게 다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게 놓여져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사실 설거지를 해주는 거고 저 박스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보이니까 같이 들어주고 약간 이제 이런 게 저는 배려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힘들지 않게끔 내가 나를 희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배려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직장 생활이랑 연결이 될까? 저희는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예. 이 직원은 이렇게 해서 뭐 1년 동안 이만큼의 성과를 냈어. 그래서 뭐 매출이 이만큼 성장했거나 아니면 신제품이 론칭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런 프로모션이 성공적이었어. 이거는 좀 덜 꼼꼼하니까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체크를 좀 더 해서 계획이나 플랜 같은 걸 좀 잘 짰으면 좋겠다. 뭐 이제 등등등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면담이 끝났다고 쳐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사는 그거를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면담을 끝났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직원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 직원이 다음부터 계획을 안 세우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면 제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왜 얘기했는데 왜 이걸 안 고치지? 분명히 난 얘기했는데 얘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나? 아니면 뭔가 나에 대한 말의 중요도가 얘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의 배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잘해서 승진을 빨리 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이쁨을 받아서 월급이 오르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상사와 나랑 또 나와의 밑에 직원이 서로가 이 소통이 잘 되고 배려가 잘 통해서 사실 그래서 팀워크가 잘 되고 그러면서 매출이 좋아지고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진짜 직장 생활에서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사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상사가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랑 나랑의 호흡을 잘 맞추기 위해서 코드라고 다 얘기하죠. 코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코드라는 거는 결국은 조금 그런 소통의 배려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한테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면 본인은 뭘 싫어하는지
나는 뭘 싫어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사실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려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상사라면 어떨까? 내가 상사라면 지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겠죠. 네. 내가 상사라면 항상 이렇게 우울하고 말도 없고, 뭔가 쟤는 인생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 근데 접근할 순 없고, 이런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밝고 쾌활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이 열정과 에너지를 이 다른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직원들이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 바꾸기,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배려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끔 나만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내가 편한 거. 나는 배가 고픈데 지금 소세지를 하나 먹고 싶어서 천하장사를 사러 갔어요. 그럼 그 순간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인지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 머릿수만큼 사갖고 와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나씩 나눠주긴 하는데, 근데 많은 이제 많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일부 분들은 내가 소세지를 먹고 싶으니까 내 소세지를 사요. 그리고 나만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내가 그걸 배려라고 생각해서 준 게 과연 배려일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번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대가 어려지면서 생각하는 걸 보고, 아, 그거는 사실 아닌데, 이게 좋고 싫음을 떠나서 내가 당신을 생각해 준다라는 어떤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그래서 다음에 혹시 편의점을 가실 일이 생기시면 옆에 교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요즘에 사실 또 이제 뭐 법 때문에 선물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 내 옆에 짝꿍이 있을 수도 있고 얘 것까지 하나 더 사가야지, 아니면 우리 뭐 과장님, 우리 차장님 거라도 하나 더 사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게 작지만 되게 작은 감동이 모여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났지만 사실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가장 소름 끼쳤던 거, 세상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네.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다시 나한테 전달이 돼서 들어오는 적들이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했고요. 아니면 제가 직장에서 이제 하다 보니 누군가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막 보는데 예전에 제가 전 직장에서 저희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했던 약간 이제 대학생 클럽 같은 거를 했던 분이 면접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아, 그래, 맞아. 세상은 이렇게 좁아. 너무 좁아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저희가 이제 좁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무인도에 가면은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그건 극도의 어떤 물론 뭐 음식,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 없어서 괴로움도 있겠지만 내가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포인트는, 세상이 너무 좁고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직장. 도저히 이 상사랑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가는 게 저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막, 진짜 왜 안 그만두지? 왜 저분은 안 그만두실까? 제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만두자. 그래서, 저리 이제 싫으면 떠나야 되겠죠? 그쵸? 근데 그분을 이제 안 보면 되잖아, 나는. 볼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이 직장을 너무 가고 싶어서 갔지만 사실
퇴사할 때도 너무 중요해 하다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또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사람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사람을 뽑을 때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 알아? 아니면 쟤 혹시 들어봤어? 이 사람이랑 일해봤어? 아니면 건너서라도. 근데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 때는 내가 이 사람 볼 일이 없으니까라고 했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저한테는 이제 면접을 봤던 면접 보는 저 입장에서는 다 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면접 보지 않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에 차가 있을 수 있는 의견이 있고 애티튜드, 우리가 말하는 태도의 문제에서 이 사람이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태를 당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내가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저 사람과 내가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홧김에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여러 타입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혼자서 침대에서 나만의 이제 그 뒹굴뒹굴이죠. 그냥 나의 휴식은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과자를 쌓아놓고 먹고 만화책을 보든 그냥 나는 혼자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풀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집에 있으면 더 아파.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뭐 술을 마시던 맛있는 걸 먹던 이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후자거든요. 근데 뭐가 옳다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이 사람과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봤다라는 것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정말 100배, 1000배의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귀찮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20년 됐지만 제 가장 친한 절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인생을 이제 죽을 때까지 만날 친구들은 다 이 업계에 들어와서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또한 저도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관계가 이제 되었는데 그거를 하려면 일단 넘버원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요.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관계나 주고받음이 있어야지만 애정은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모든 걸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엄마는 밥도 해줘야지, 내 방도 청소해줘야지, 그리고 코트도 예쁜 거 나왔는데 우리 엄마 왜 코트도 안 사줘? 이거 신상인데 왜 나 운동화 신고 싶은데 이렇게 약간 엄마니까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도 뭔가를 이렇게 하나라도 이쁜 짓을 하는 자식한테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거고 그게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얻어지는 관계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로 나눠져 있는 관계니까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지만 심지어 부모 자식도 그런데 예, 남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인사도 잘해서 밝게 그 사람과 인사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서 저 사람은 커피를 안 마셨지? 그럼 다음에 내가 티를 사줘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저분은 내가 커피 안 마시는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게 또 작은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나도 커피 하나 사드려야지 하고 또 저희가 흔히 많이 이용하는 이제 카카오 기프트로 커피가 띵 날라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러면 다음에 내가 밥을 사야 되나? 그럼 밥을 또 먹을 수 있고 이번에 밥 사셨으니까 제가 다음에는 술 살게요. 그런 어떤 왔다 갔다함이 있어야지만 관계는 형성이 되니까 사실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핸드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든 대화를 사실 카톡으로 하는 게 더 편하시죠? 전화 잘 안 하시죠? 예.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선 얘기를 한번 한 거와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한번 얘기한 거와 그리고 카톡상으로만 자판으로만 얘기한 거의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그냥 영상으로 보셨을 때와 저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셨으니 앞으로 제가 어디서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제가 반갑겠죠? 그래서 아는 척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영상으로 본 분들은 저분 그때 저기서 봤는데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인사를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걸 주고 또 내가 받고 해서 그 관계 형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또 내가 이직을 할 때 추천도 잘 받을 수 있고 뭐 제품을 하나를 하더라도 10개 줄 걸 12개 주고 저는 그게 사람과 사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 디지털 세상에서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시면서 내가 인사를 했었나? 내가 어딘가에 가셨을 때 나는 인사했나? 그걸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편하니까 직장에 나는 운동화 신고 갈 거야. 왜냐면 내가 편하니까. 근데 바라보는 상대방의 입장은 내가 회사에 운동화를 신고 왔을 때 좋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더 돌이켜 보시고 그분들과의 좀 더 깊은 관계 형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실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4년 고대 먼 훗날 한 20년이 지나서 내 사람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근데 사실 노력 없이 되는 건 없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